자, 보면 fx는 2차고요. 축이 2단계 판단이 되는 거 있고요. gx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이 t, 11이면서 이렇게 선 모양 같은 걸 갖고 있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얼마나 t, 11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자 다음 hx라는 애는 어떨 때는 fx를 쓰고 어떨 때는 gx를 쓴다. 어떨 때 fx가 작으면 fx를 쓰고 gx가 작으면 gx를 쓴다. 다시 말해서 fx하고 gx하고 작은 쪽 부분이 hx다. 여기까지 판단이 되시죠? 그러지?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해서 하나라도, 이런 뜻이죠. 하나라도, t가 하나라도 y는 hx 그래프와 직선 k랑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이거야. 이해되시죠? y는 k랑, y는 k가 만나도록 해달라. 다시 말해서 이제 t 값이 변하니까 이 그래프가 달라지면서 hx가 달라지면 우리는 t가 어떤 하나라도 y는 k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번 해달라. 그럴 때 k 값을 구해야 돼요. k 값입니다. t 값이 아니라 k 값. 자, 그래프 가봅시다. 자, fx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입니다. fx 그래프는 정확한 그래프. 이런 그래프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뭐가 확실합니까? y 좌표가 확실하죠. 그러지? 그러면 2차 함수의 내용을 조금 더 썰어보겠습니다. 여기가 x는 1이고요. x는 1이고요. 11이 어느 정도 된가 봤더니 이 값이 11이 되게끔 판단하는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은 11이 아니라 5는 0 이렇게 되겠네. 무리수 값이 떨어지면서 양쪽에 있겠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1의 위치는 이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y가 11인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가 기울기가 1로 가다가 마이너스 1로 가는 3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지점이 이 파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일단 여기가 있었다 봤을 때 우리는 뭘 그려야 된다 했다가 y는 k를 그려야 된다 이거죠. y는 k를 그려볼게요. 자, y는 k. 이 그래프가 지금은 우리가 먼저 hx를 그려야 되니까, hx는 현재 이 그림에서는 아래쪽 모습이 지금 hx죠. 아래쪽 모습. 그럼 hx는 현재는 이렇게 되는 게 hx죠. 맞죠? 그리고 나서 y는 k를 움직이다 보면 교점이 몇 개? 0개, 1개, 2개만 있는 거죠.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거야. 그러면 뭡니까? gx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드디어 교점이 발생했죠. 그럼 hx는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달라지지 않았고, 얘가 이렇게 지나치면 조금 더 가봅시다. 그 다음 판단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hx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 얘를 따라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네요. 맞죠? hx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y는 k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교점이 3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점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네. 맞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만족을 하니까 현재 이 그래프는 만족을 하는 그래프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때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 K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K값. 현재 K는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죠? 이해. 여기 접하는 거. 꼭지점 얼마입니까 지금? 적어놓을게. 꼭지점이 지금 1, 식이 뭡니까? 1 적어놓으면 5입니까? 1,5. 이 점이 1,5. 그래서 지금 K는 얼마면 되겠다? 5면 되겠다. 그리고 요 값은 지금 구해봐야 되는데 지문이 자연수 K입니다. 자연수 K. 알겠나요? 이 위치가 자연수가 되는 건 5, 6, 7, 8, 9 어디까지 올라간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아하 이렇게 되니까 현재 이 빨간 보라색 그래프가 지금 빨간 그래프가 약간씩 움직이면서 보라색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래쪽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왼쪽에서 오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이 나타났어요. 그렇지? 이때까지 봐보세요.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는 hx 그래프가 이렇게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y는 k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k가 여기는 아니고 이때는 없네요. 세개가 나타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어디를 지나야 돼? 일단 이 빨간 그래프가 축을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판단되시죠? 축을 지날 때만 가능하다까지 판단이 됐네. 그리고 y는 k가 그럴 때 어떤 점이었습니까? 그럴 때 꼭지점에 k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오른쪽 라인이 되겠죠. 이 점이 k가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오른쪽 이 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달라지겠냐 봤더니 얘가 쭉쭉쭉 가다 보면 축하고 딱 가운데가 있을 때 지금 K값이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요 값밖에 안 되나요? 대칭이 되어버리면 이건 몇 개가 돼? 2개가 되죠. 대칭 바로 전까지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K값이 대칭 바로 전까지는 3개인 점이 여기 정제했죠. 대칭이 되는 순간 3개인 점이 위쪽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리고 빨간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K값은 여기에 3점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오면서 K값을 다 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얘가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딱 축에 있었을 때 도대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지를 판단하면 되겠네요. 맞으시죠? 요 식을 써도 되고 요 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식을 다시 돌아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축이 t값이 얼마입니까? t가 1이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t에다 1을 넣고 우리 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2라는 애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애의 교점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때 y의 좌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k값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나요? 맞게 푼 거예요? 예? 마이너스 x
그래서 이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x는 얼마와 얼마? 3하고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점은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놈을 했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와 교점을 구했습니다. 이쪽 그래프. 그런데 이쪽에 x좌표가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때의 y좌표는 3, 여기까지 집어넣은 거죠? 3,9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 됐죠? 지금은 딱 대칭적인 상황일 때 이 점의 좌표를 지금 3,9가 됐어요. 이때 K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지. 그 전까지는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본론은 K값이 가능한 것은 5, 6, 7, 8까지는 되겠다. 이해되신가요? 뭐 풀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조금 이런 해석이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는 hx가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쪽에서 나는 이거 질문하고 싶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172번. 해주라고? 175번 잘 것 같아서. 172번은 잘 것 같아. 자, 출발을 해볼게요. 흐름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해봅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일일이 정리도 참 잘해 나가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문서가 7개나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1부터 7까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야. 1부터 7까지 짝을 다 만들어줘야 돼.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x에다 1, 2, 6을 넣었더니 이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차근차근 적어볼게요. f 서클 f 1 더하기 f 인버스 1은 2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보면 자 왼쪽 값은 함수값이죠. 합산함수는 했겠지만 어차피 1부터 7까지 나오겠지. 오른쪽도 어차피 1부터 7까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합이 2가 나왔다는 것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1이 1이어야 되니까 f1은 1이다. 그래서 f1 자리에 1을 넣으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하나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를 지워버리고 조금 더 쓸게요. f2 더하기 f 인버스 2는 4가 되겠죠. 맞죠? 4가 되기 위한 수는 1, 3 아니면 2, 2, 3, 1도 가능한데 위에서 지금 f1이 1로 갔으니까 얘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f2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죠. 위에서 f1이 1이 됐으니까 합성함수가 결론 1이 되려면 f2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죠. 근데 위에서 f1이 1이었으니까 얘는 모순이 된다 이런 말이야.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순이 되겠죠. f1이 2 되니까 그래서 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알아낸 사실이 f 인버스 2가 돼서 f2는 2가 되겠다. 다음 세 번째 집어넣을 겁니다. f 6 더하기 f 인버스 6은 12가 됩니다. 12가 돼요.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값은 1부터 7까지 중에서 1, 2는 빼고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5하고 7 두 개인가요? 5하고 7 6, 6도 있겠네요. 6, 6 7,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알겠나요? 이 세 가지를 일일이도 다 적어야 돼. 일일이 6, 6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능한가? 6, 6이 되면 요 내용은 F6이 6이 된다는 말인데 조건에서 빠졌네요. 그렇지? 얘는 지우고 가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에 대한 상황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모순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F6이 5가 되면서 F 인버스 6은 7이 되는 상황은 F7이 6이 되고 F7이 6이 되고 F6이 5가 돼야 되는데 F 뭐가 5가 돼야 되는데 F6은 될 수 있는 게 남는 수가 뭐 남았습니까? 3 4 5 7 이렇게 남았나요? 이게 됐습니까 지금? F6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왜냐면 F 뭐가 5가 되잖아. F 뭐가 5가 되는데 그때 F6은 3, 4, 5, 7 이게 가능하잖아. 지금 지목 안 당한 애들이니까. 그러지? 그러면 요 상황을 또 네 가지를 나눠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다. 다 해야 돼 지금. 1번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가 쓰지 않은 식은 지금 F3, F5는 10이니까 얘 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F7이 6인 상황에서 두 개의 합이 10이 되는 상황은 뭐밖에 없다? 3하고 7밖에 없다. 둘 다 5, 5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때 함수니까. 그래서 F3 하고 F5는 3하고 7을 줘야 된다 이거죠. 얘를 적어놓고 모순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F3이 3이고 F5가 7이다면 F3이 3이 됐으니까 일단 위에서 F6은 3이 될 수가 없고 F6도 7이 될 수가 없겠네. 그렇지? 아빠 좀 더 그랬잖아. F6은 4, 5를 적고 그러면 F6이 4가 되면 F6이 4가 되면 F 이 자리가 이제 4가 되니까 F4는 5가 되고 F 지금 3은 3이 됐고 F5는 7이 되다 보면 F 뭐 남았습니까? F7은 6 맞나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5 빨리 찾아낸다. 5 나 빨리 찾은 거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았던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된다는 말은 나머지는 지금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건 좀 운이 좋았어. 내가 뭐 나는 풀 때 거의 한 3번 나갔습니다. 3번. 지금 뭐 현재 1번 중에 답을 찾아버린 거야. 1번에서도 지금 뭘 뺀 거야 지금? F3하고 F5가 3, 7을 적었을 때 지금 찾아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다른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 한번 적어볼게요. 안 되는 상황. 요 상황에서 얘랑 F3은 7이고 F5는 3이 되는 상황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F7은 6, F3은 7, F5는 3. 그러죠? F3은 7. 그랬을 때 F6은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게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7하고 3 빠졌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빠졌죠. 그럼 F6은 뭐가 될 수 있어? 4 또는 5가 되겠죠.
그러면 F6은 4가 되면 F4는 5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빠지기 뭐 남았습니까? 3, 4, 5, 6, 7. F7은 6이 되네요. 똑같은 말이네. 에이, 똑같은 걸 썼네. F3은 7, F5는 4. 얘도 되긴 하네요, 지금. 됐죠? 근데 질문이지, 질문. 위에 거 아래 걸 봤더니, 지금 질문이 F4. F4니까 F4, F4 똑같고, F6, F7. F6은 4, F6은 4, F7은 6, F7은 6. 똑같이 떨어져 버리네. 뭐는 다르지만, F3하고 얘는 다르지만,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흐름을 지금 여러 번 해가지고 맞는 조건을 찾아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정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운이 좋아서 빨리 찾은 거야. 이렇게 됐다는 것은 얘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7, 5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실은. 그럼 끝까지 한번 적어봐야 돼. 그래도 끝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알았어요? 쫓아가는 연습이야. 다른 거 없고 적어놓고 가야 돼. 얘를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많아가지고 여기 일 다 좀 적어놓고 넘어가야지 집중력을 갖고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만져가지? 졸리지? 안 졸려? 졸린다고 했어 내가. 그래서 안 풀고 싶었던 거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 일단 유리식 질문 받고 유리함수 개념 설명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유리식까지 일단 쭉 올리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몇 번까지 했어? 지금 전 시간은 이거 과제인데 있던 것이 70 몇 번까지인가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질문 일단 해보세요. 44번. 44번, 67번. 네. 73번? 여기까지 75번까지 저번 시간에 숙제했으니까요. 일단 이거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있는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65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쪽에서 이 유리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유리식이 의외로 어떤 게 어렵냐면 여기는 안 나왔나요? 안 나왔네. OX 문제가 안 나왔네요. 이런 문제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지금 유형 구분 문제, 유리식의 대소관계 이런 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알았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풀 필요가 있다 이거야. 부등식에서는. 그래서 부등식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분수식에서 부등식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양수, 음수 조심해야겠죠. 양수, 음수.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1입니다. 1.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대입을 할 때라도 그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해야 돼요. 보통 참거짓을 찾을 때 우리가 모순이 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아 얘는 명제가 틀렸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요? 그걸 찾을 때 양수, 음수,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작은 거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자, 이런 것이야. 자, A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A분의 1은 1보다 작아지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 틀리죠? 틀립니다. 조심하십시오. A가 1보다 크면 A는 기본적으로 양수네. 양수지. A분의 1을 하더라도 양수가 되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0보다 크다 이 말을 꼭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요렇게 넘어가야 돼.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어. 지금 똑같은 형태인데 지금 뭐 x로 바꾸고 있습니다. x가 2부터 3까지일 때 x분의 1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x가 x분의 1로 역수가 치해졌으면 일단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조심할 것은 양수, 음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보다 작거나 x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x는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꼭 써줘야 이 명제가 참이 되겠어요. 알았죠? 여기 잘 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역수의 범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얘를 눈에 보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함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됩니다. 실은 그래프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누굴 그려? y는 x분의 1을 그립니다. x분의 1 x분의 1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틀렸는데 아이고 틀렸어요. 이게 아니죠? 그러지? 이게 아니라 x분의 1은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죠?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맞죠?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x가 2부터 3까지면 x분의 1은 2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여기서 2부터 3까지 x의 범위는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 2를 넣으면 2분의 1 3을 넣으면 3분의 1이 지금 요 사이에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알겠나요? 첫 번째 거 해볼까요? 첫 번째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예. a가 1보다 크죠? a가 1보다 크면 여기에서 요 값이 1이 되면 되겠네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쪽으로 그려진다 이거지. 그래서 1 넣으면 얘가 1이 되고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다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로바로 이 식이 간단한 것은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다음 하나 더. 여기에서 보면 두 식의 대소관계가 있죠. 대소관계, 유리식의 대소관계 한번 적어줄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두 식을 뺐을 때 양수가 되면 앞쪽이 큰 거고 음수가 되면 뒤쪽이 큰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라제이를 썼으니까 라제이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개를 나누어 버리면 a, b가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지. 그래서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보통 이렇게 빼기가 아닌 빼기 할 때는 식의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나누기 하는 것은 약분이 되는 형태 이 지수가 많이 되는 형태는 나누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지수가 많이 되어 있는 형태 알겠죠? 그 정도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분수식에서 유리식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분분수입니다. 자, 부분분수란 말은 분수 하나를 분수를 2개 이상으로 쪼갠다 이런 뜻이야. 부분분수의 뜻은 분수 하나를 2개 이상으로 쪼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수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fx분의 뭐 1이든 2든 이렇게 있으면 얘를 2개의 분수식으로 gx
뭐 hx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얘를 쪼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거의 이론화 시켜놓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다. a 곱하기 b분의 c 이 형태입니다. a 곱하기 b분의 c는 중요한 식입니다. b-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겠죠? 유리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일단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알겠어요? 자, 이 식은 어떨 때 쓰냐? 이 값이 일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수는 뒤에 이제 수열적, 수원 쪽에 갔을 때 아주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통은 얘가 일정한 b-a분의 c가 일정한 분수꼴, 이러한 분수꼴의 합에서 주로 이용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위에 그 하나 예시 수로 된 거 한번 적어보고 가겠어요. 얘를 다 풀 수 없다 이거죠. 그러지?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이 식이 어떻게 되냐? 이 식이 B-A 2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두 번째 2분의 1, P-A가 2분의 1입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꼴들의 합에서 쓴다 이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B-A분의 C가 일정하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런 꼴들의 합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말이야. 합에서. 계산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까지 사라집니다. 부분수 형태는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만 남는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뭘 찾아야 돼? b-a분의 c의 꼴이 일정한가를 확인을 해야 돼. 대부분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통분해서 어떻게 풀 수가 없잖아. 그러지? 그래서 이 형태가 꼭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4번은 이렇게 풀어달라는 소리가 돼 있어. 분모가 지금 x-1. 보통 작은 거를 A를 넣고 큰 거를 B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B-A가 얼마입니까 지금? 1이죠? 첫 번째 식에서는 B-A분의 C가 얼마야? 1인가요? 두 번째 식은 X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A, 어디가 A야? 얘가 A이고 얘가 B가 되겠네요? 맞죠? 그렇지? B-A분의 C가 얼마야? B-A분의 C가 얼마야? 1이 되나요? 1? 일정하자 똑같잖아요? 하나만 더 적고 마무리할게요. 이 식은 지금 X 플러스 2, X 플러스 5니까 B-A가 얼마? 3. C가 3이니까 B-A분의 C가 1로 일정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다 1이고 x-1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하나만 더 적으면 이거 얼마죠? 5분의요 5구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짝짝짝짝짝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부분분수에서 조금 어렵게 쓰여지는 것이 3개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분분수가 이 형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형태 3가지만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1분의 1은 얘가 a이고 얘가 b, 얘가 c입니다.
그래서 b-a가 1, c가 1이니까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꼴 하나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 꼴이 연속적으로 쭉 나오는 거야. 두 번째 x 플러스 2분의 1은 b-a가 2분의 1이 되고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왜 이걸 적어줬냐면 이런 거야.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얘는 2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을 쓸 때는 실제 너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얘네들이 다 일정하잖아. 2분의 1로 해. 됐어요? 얘를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냥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얘를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2분의 1 한 번만 쓸 거고요. 됐습니까? 얘를 세로로 깔아줍니다. 차근차근.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4개만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냐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찾았더니 저 두 칸 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찾았더니 두 칸 뒤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해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어떻게 남냐면 얘 하나 앞쪽에 2개 얘는 뒤쪽에 2개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됐어요?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식입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세 개짜리입니다. 너무 없는 사람 당황합니다. 얘는 세 개를 쪼개야 되냐 이 소리야. 얘는 이렇게 씁니다. 얘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a b로 쓰겠습니다. 형태 이해됩니까? x에다 수를 차근차근 집어넣을 거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1 곱하기 2이고요. 얘는 2 곱하기 3이죠. x에다 2를 넣으면 2 곱하기 3이고 얘가 3 곱하기 4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a, b 값을 아직 못 알아냈으니까 얘를 통분을 다시 시켜보겠습니다. a, b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통분시키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a x 플러스 2 마이너스 b x 이렇게 되겠죠. 왼쪽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a, b는 같으면서 2a는 1이 된다. a는 2분의 1, b도 2분의 1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a 자리에 b 자리에 2분의 1이 식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요 식은 2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세 가지 형태는 많이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적으로 뭐 4개에서 10개 많게는 위에 시처럼 엄청 많이 나온 것도 있어요. 알았어요? 얘는 지금 몇 개만 쓴 거야? 4개밖에 안 줬어. 다 쓰려면 귀찮으니까 그래. 알았어요? 고1 때는 그래서 이 표현이 있어. 고1 때는 시그마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시그마로 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다 식을 쓰잖아. 근데 고1이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데 뭐 많게는 한 6개 정도. 방식일 때는 6개 정도. 수는 땡땡땡 해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달라.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고1 때 굳이 안 나오더라도 고2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시기 되겠습니다. 고1 때 부분분수 중에서는 얘는 틀에 있는 문제야. 알았어요? A 곱하기 B분의 C. 이게 분수식에서 분모가 두 식의 곱으로 표현된 것은 부분분수로 가달라는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꽤 많은 문제가 그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수식에서 분모의 곱으로 표현된 것은 부분분수로 풀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분분수는 빼기는 정형화된 문제고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부분분수 뜻은 분수 하나가 두 개로 두 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는 뜻이잖아요. 알겠어? 그 중에 우리는 이 형태를 정형화된 내용을 이 형태를 지금 공부를 한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아까 64번이었나요? 64번? 65번? 65번은 활용 문제니까 73번 보겠습니다. 73번. 자, 유리식, 분수식. 선생님이 어떨 때는 유리식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어요? 어떨 때냐면 그냥 간단하게 뭐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유리식이라고 하면 다항식 플러스 분수식입니다. 다항식 플러스 분수식. 다항식은 차수가 1차, 2차 이렇게 된 게 다항식이야. 분수식은 분모에 다항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수식이란 말은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때는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아니다 이거죠. 분모가 1차, 2차 이렇게 들어간 게 분수식이야.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알았나요? 이 파트는 유리식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분수식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자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유리식, 분수식 일단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가비입니다. 가비. 용어 좀 있는 용어인데 없는 용어인데 지금 가비란 말은 B가 더해졌다, 추가가 됐다 이런 뜻이야. B가 추가가 됐다. 리라는 말은 그냥 B란 소리입니다. 이치할 때 그 이치한데 B란 소리야. B 그냥. 그 더해진 B는 어떻게 B가 되냐? 그 개념서에는 이렇게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 뜻이야. 가비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A분의 A-와 B분의 B-랑 C분의 C-이면 가정이죠. 이면 얘를 믿고 가는 겁니다. 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플러스 분의 B C-와 얘는 두 개가 같더라 이거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같으면 요것도 같은 값이 되더라 이거야. 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유리식이 제일 많이 나온 거 부분분수와 가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가비리는 실은 이런 문제인데 하나만 더 적을까요? 자, 이거이면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도. 이 식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알겠지? 첫 번째 식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데 두 번째 식은 꽤 어렵습니다. 어떻게 했단 소리야? 요 식에다 분모 분자 P를 곱했고 Q를 곱했고 R을 곱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더했다 이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보통 가비리를 쓰는 식의 모습을 봤을 때 식들을 딱 보면 아하 이거는 가비리를 써야 되는구나 판단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됐어요? 가비리 문제는 자 예시 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비리는 보통은 자 73번 질문이었나요? 73번? 자
자, 서로 다른 세 양수 얘를 봤다 이거야. 얘를 봤을 때 와, 문자 어려워, 문자 어려워. 3A, 2A, 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얘는 가비리 쪽 문제가 아니야.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식은 이렇게 바로 봤을 때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알겠어요? 일단 이 식에서 분모 다 더해보겠습니다. 분모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A, 2B, 3C. 분자 다 더하면 8A, 4B, 6C. 형태가 이게 4A인가요? 4A. 오! 형태 만들어졌네. 형태 만들어져 버렸네.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이런 말이네요. 분모가 0이 돼야 안 돼? 양수라 했으니까 0이 안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가비의 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분모를 한번 이렇게 더해본다. 가비의 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문제야. 알겠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면 이거 못 쓰겠지. 안 되면 못 쓰고 얘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지금 하다 보니까 돼서 지금 우연찮게 된 거야. 알았어요?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고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게 복잡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74번 한번 해볼게요. 75번. 자, 75번을 해볼게요. 자, 보통 가비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많아요. 주는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 보면 3G X EY 똑같은 문자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문제가 가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 문제의 풀이 방법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얘를 보통 자, B의 문제는 몇 대 몇 B의 문제는 우리가 분수 형태와 똑같습니다. B가 분수와 똑같은 형태죠? 됐습니까? 분수 형태는 B라는 문제야. 알았어요? B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얘를 문자 P라 놓고 접근을 꼭 해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출발이 이겁니다. B가 이렇게 나오면 연속적으로 B가 나오면 알았어요? 얘를 K라 놓고 풀어달라는 요구야.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 나와도 무조건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2Y는 3GK. 두 번째 식에서 2Y 플러스 3G는 XK. 세 번째 식에서 3G 플러스 X는 2YK. 이렇게 되죠. 그렇지? 세 개 가까운 문자가 로테이션 된다는 것까지 판단했잖아요. 이 로테이션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 세 식을 다 더해버립니다. 다 더해버리면 X, 2Y, 3G가 몇 개씩 있어? 각각 2개씩 있다. X, 2Y, 3G, K. 됐나요? 아하, K는 2다. 이렇게 풀면 함정에 걸린 겁니다. 이렇게 풀면 함정에 걸린 거야. 알았어요? 왜?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는? 자, 등식, 부등식. 웬만하면 나누지 마세요. 나누기 안 돼. 나누지 말고 넘겨서 인수분해가 해야 돼. 원래 목적은. 알았어요? 그래서 나눌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 나누어서 풀라는 가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가비리 문제는 꼭 이 문제가 나오면 알았어요? 특징은 아하 식 모습을 봤을 때 식 문자들이 로테이션 되고 있다. 알았어요? 얘를 뭐는 K라고 놓고 식을 3개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풀었을 때
0이냐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0이 아닐 때만 K가 2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면 이 문제는 아니야. 이런 유의 문제. 자,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을 그대로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면 x 플러스 2y는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g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g를 넣게 되면 약분을 하면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요 문제입니다. 여기 가비리 쪽 나오는 기본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과거에는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요 근래는 유리식에 대한 문제가 약소화 돼가지고 이 정도 남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유리식 파트가 옛날에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리함수와 섞이면서 유리식 파트가 아주 많이 간소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쪽에서 거의 스텝 A단계 같은 문제들은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인수분해 연습하고 약분하고 통분하고 뭐 가분수 형태 만들고 대분수 형태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나요? 됐습니까? 기본 연습이고요. 그래서 유리식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어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얘가 2가 되겠죠. K가 2가 되니까 우리는 x, y의 g를 계산을 해서 한 문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4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 나온 겁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얘를 K라 놓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kx, x 마이너스 y 플러스 g는 y, ky, x 플러스 y 마이너스 g는 kg, gk 이렇게 씁니다. 얘를 다 더해버리면 x 2개, y 2개, g 2개 해서 g가 지금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 k는 1이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0이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1로. 그렇지? y 플러스 g는 뭡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얘가. 그래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문제의 마무리는 첫 번째 k가 얼마가 됐을 때 k가 1이 된다 보면 첫 번째 이 식에서 이 식에도 넣어볼까요? k가 1 되면 여름이 이제 1이 되면 요 식에서 지금 y 플러스 g는 2x, 요 식에서 x 플러스 g는 2y, 세 번째 식에서 x 플러스 y는 2g를 여기다가 넣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x, y, g가 사라지고 답은 8분의 1이 되겠다. 첫 번째는 8분의 1. k가 얼마일 때? k가 1일 때 얘는 p는 8분의 1. 두 번째 k가 2가 되면 여기다가 2를 넣고 풀겠죠. 2가 되면 얘가 3이 되나요? 맞나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이네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x가 되네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맞죠? 그렇죠? 그러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니까 k가 마이너스일 때는 p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나요? 유리식 문제에서 이 두 문제 중요합니다. 부분분수하고 이쪽 가비리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한 문제 더 골라라 가면 이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활용 문제. 자, P에 대한 문제들은 꼭 분수 형태가 나오고 표로 문제를 작성해 달라는 문제 요구속된 많아. 자, 65번 보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승률은 뭐 요즘 애들은 너희 여학생들도 야구를 많이 하니까 이긴 경기 수든 진 경기 수 말 그대로 전체 경기 수입니다. 아니네요. 뭐가 있습니까? 무승부가 있다는 소리네. 그렇지. 문제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긴 경기, 진 경기분에 이긴 경기는 무승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면 선생님이 잠깐 하려고 했던 것? 무승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지. 됐죠? 계산합니다. 어느 야구팀이 올해 이긴 경기 수는
이긴 경기 수는 작년에 이긴 경기 수의 8분의 9배. 얘는 작년 재료로 쓰겠습니다. 진 경기 수는 작년 진 경기 수의 6분의 5배. 이 야구팀의 작년 승률은 48%. 작년 총 경기 수는 얼마입니까? 이긴 거 진 경우가 플러스 6분의 5 진 거 분의 이긴 경우 8분의 9 얘가 얼마다? 48% 100분의 48 이렇게 되겠네. 올해 승률은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돼? 27 자리에 작년 경기 올해 걸 바꾸면 되겠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 9분의 8 여기다가 5분의 6 넘겨서 대입하면 그냥 나오겠네요. 그냥 나오겠지. 그지? 요거 플러스 요거 분의 이거 안 나오나? 안 나오니까 바로 넣으면 안 나올 것 같네요. 바로 넣으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넣으면 나오지 않고 요 식을 조금 계산해 달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 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8분의 9는 하기가 싫은데 너희들이 해보세요. 연산이네 연산. 여기서 지금 정리하다 보면 L 작년 것이 작년 이긴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달라는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k가 5령이죠. 5령. 얘는 0,0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뿐만인가요?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지? 자, 우리가 이론상은 이런 거지.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전제적으로는 k가 0이 아닙니다. 한 번씩 0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안 주어주고 0일 때 한번 생각해봐라 해주겠어. 그랬을 때 일단 k가 0이 아니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맞나요? x가 0이 안 되니까 x분의 k, 다시 말해서 y도 0이 되면 안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점근선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닌 조건에서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 두 점근선이 만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유리함수는 이 점이 제일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자, 얘는 축이 아니고 점근선입니다. 축이 아니고 점근선이야. 알았어요? x축은 뭡니까? 얘가 y는 0, 얘가 x는 0 이런 선이죠. 그래서 k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요. k가 양수이면 1, 3, 4분면 쪽 점근선의 교점으로 두 개의 점근선으로 평면을 4등분했을 때, 4등분이 아니라 4분면을 만들어냈을 때, 왼쪽, 오른쪽 위 1, 4분면 쪽, 3, 4분면 쪽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쪽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점, 요 점이 0,0 포인트가 되겠다.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꼭 그래서 이 점이 제일 잘 보여야 된다 이거죠. 실제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 점근선의 교점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 꽤 많습니다. 유리함수 안 그리고 뭐만 그려? 이거 안 그려. 이거 안 그리고 요것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버려. 그래프 모양은 당연하니까. 알았어요? 어떤 좌표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그래프가 꼭 필요하게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됐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겠죠? y는 x-p 플러스 q k 이렇게 되겠죠? 뭐만 바뀌어? 포인트만 바뀌겠네? 포인트가 지금 p, q로 바뀌겠죠? 나머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으니까 좌표적인 내용이 아닌 어떤 도형적인 문제, 길이적인 문제, 알았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많이. 이해되시죠? 왜?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점만 달라지고, 이 점만 뭘로 바뀌고, 이 점만 p, q로 바뀌고, q, p 이렇게만 바뀌고, 나머지 모양은 똑같으니까 상황이 똑같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원형을 갖고 와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그러면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식이 요렇게 됐을 때는 실은 p, q가 쉽게 보이죠? 식이 요렇게 돼 있으면 y는 ax 플러스 b
B분의 CX 플러스 D면 포인트 보입니까? 보이나요? 마이너스 A분의 B 보이죠? 보여? 콤마 보입니까? A분의 C 맞으시죠? 이 점만 원한다면 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포인트 찾는 거 하나, 두 번째 뭘 찾아야 돼? K를 또 찾아야겠죠? K를 찾아야겠죠? K 값은 어떻게 구해? 이 식을 변형시켜야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나요? 하나만 예식 들어볼게요.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3x 그러면 포인트는 보이네. 2분의 1, 2분의 3 보이죠? 보이지? 빨리 찾아야 돼. 포인트 찾았고 그 다음 K값으로 구하러 갑시다. 얘는 플러스 2분의 3 2x 마이너스 1 2분의 3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맞나요? 맞나요? 요렇게 돼야 되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헷갈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뭘 쓸 수 있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쓰세요. 2x-3, 2x-1로 분자를 이렇게 묶어내고 분자를 모습 만들어내고 상수항이 추가되는 사항을 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 y는 2x-1 플러스 2분의 3 쓰고 여기도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식의 모습이 이 모습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 안 하죠?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K는 꼭 X를 1로 만들었을 때 나온 값이 K야. 주의하세요. 얘를 1로 만들었을 때 그게 1로 만든 후에 위에 분자에 있는 것이 K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식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겠죠. 원래는 이렇게 써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꼴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꼴은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포인트와 K값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왜? 우리는 포인트 이용할 거고 이 K값을 이용할 거니까 계속.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이 그래프는 점대칭이면서 선대칭입니다. 자, 점대칭 점은 우리가 구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점, 이 점이죠, 이 점. 구해놨습니다. 이 점대칭 점. 점대칭이란 말은 이런 말이죠. 선을 좀 그리면 조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으면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 말이죠. 이게 많이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선대칭 어디에 선대칭이냐? 어디에 선대칭이냐? 보면 이 선 하고 이 선. 다시 말해서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면서 y는 마이너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 식이 이래 되겠어요. 알겠어요? 선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선을 긋다 보니 어떤 내용이 발생했느냐 하면 교점이 하나 발생했죠. 두 개가 발생했죠. 그렇죠? P, Q의 대칭이니까 실은 두 개 중에 하나만 판단하고 문제 풀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이 점의 좌표는 루트
k, 루트 k가 되겠습니다. 왜요? y는 x분의 k로와 누구랑 연립해? x랑 연립을 하겠죠? y는 x랑 원형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x분의 k와 x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은 k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이 플러스 루트 k, 이 점이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 몇 가지 특징을 봅시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 이 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직선하고 가장 가까운 점이 이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등장을 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는 45도가 되니까 이 거리는 루트 k의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루트 k, 루트 k, 루트 2k. 됐나요? 이게 이제 도형이 움직이면 이 포인트가 뭘로 바뀌어? P, Q로 바뀌면 이 점도 자연스럽게 P 플러스 Q 플러스만 작성해주면 되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꼭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할 거다 이런 말이야. 유리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점이야. 혹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풀지 모르면 이 점 찍고 넘어가면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 내용이 나온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죠 지금? 자, 그래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림과 같이 a가 마이너스 2,2와 곡선 y는 x분의 2 위에 두 점 bc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b와 c는 대칭이래. 원래 그래프도 대칭이잖아요. 그러지? 대칭이래. 됐어요?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루트 3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3인데 b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 뭐 내용은 조금 약하네요. 조금 약해.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은 약해. 이건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B하고 C가 대칭적이니까 하나를 알파, 베타 넣으면 베타, 알파가 되겠죠. 하나.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지금 BC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생각하니까 높이를 알아내야 되네.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야겠죠. 근데 B하고 C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나요? 마이너스 1이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여기다 선을 그을 수가 있겠네. 맞나요? 대칭선 갖고 있는 점. 그러면 A에서 BC에 긋나? 이 점에서 긋나? 마찬가지가 되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넓이가 똑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으시죠? 문제가 쉽게 끝나네. 자, 하나 외워두세요. 여가 0,0이고 여가 알파, 베타, 여가 베타, 알파가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사선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0,0 알파 베타 베타 알파 0,0 짝짝짝 했더니 2분의 1 알파 제곱 짝짝짝 했더니 베타 제곱 됩니다. 절대 값입니다. 값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됐다? 2루트 3이 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누가 더 큽니까? 지금 B니까 일단 알파가 더 크네요. 루트 2라 나왔단 말은 이 점이 루트 2니까. 알겠죠? 알파가 더 크다. 그래서 얘는 4루트 3식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씩은 알파 베타는 문제 선생님 거꾸로 적었네요. 알파 베타 잘못 적었죠?
얘를 잘못 적었죠? P가 베타. 기억해두세요. 사선식으로 넓이,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인 점의 식은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알파 베타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2, 알파 베타는 2, 이게 이렇게 2가 됐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묻는 질문이야. 조건 질문. 맞나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곱셈 공식 변형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만들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죠? 이게 한 번씩 물어보면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어떻게 풀면 되죠? 응?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합니다.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붙습니다. 아시겠죠? 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둘 다 제곱하면 쉽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뭐요? 하나 설명이 안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져가지고 문제. 자, 위쪽 문제는 그래서 뭐 그래프의 점근선, 뭐 점근선의 교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가 풀이되어 있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나는 사분면. 다시 말해서 이게 점근선의 교점 포인트 찍고 사업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x절편, y절편까지 생각해달라 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한 적 했네? 뭡니까 이거? 유함수고 투직선에 어째 대칭이가 있죠. 뭘 찾아? 점근선에 교점 찾고 포인트 찾고 1, 마이너스 보이나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쉽게 마무리되는 거야. 맞죠? 자, y는 x의 대칭이고 y는 x의 대칭이고 왜 y는 x야? 조금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점근선의 교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러지?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게 y는 x란 말은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p, q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p하고 q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유리함수 중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것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프의 특징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y는 x 대칭이라는 말은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키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원래 y는 x 대칭이었단 말은 설명했죠. 역함수하면서. 그래서 k값은 쉽게 5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뭐란 말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fx는 x-6분의 a 플러스 b 그래프를 그려야 될 수도 있는데 머릿속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인트가 6, b 이렇게 되겠네. 자, fx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한 겁니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a만큼 식에서 이렇습니다. fx라는 가지고 fx 플러스 a를 했다는 것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2분의 b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6 마이너스 a, b 플러스 2분의 a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되시죠? 근데 얘를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죠. 뭐는 변하잖아? x는 변하지 않습니까? y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왜? 원래 위에 있었으면 저거 올릴 필요가 없잖아. 위에 있는 건 그대로잖아. x축 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 값은 플러스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지금 그래프 안 그리고 뭐만 갖고 하는 거야 지금? 포인트만 갖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얘를 다시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y축 대칭하면 x가 지금 부호가 반대가 되고 y는 똑같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y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a는 12가 된다. a가 12가 되고 b는 어떻게 되냐? 이시겠다.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 12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2 넣으면 6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일 때는 b가 말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때만 말이 되니까 마이너스면 2b는 마이너스 6에서 b는 마이너스 3에서 a와 b 값이 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유리함수를 풀 때 이 포인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았나요? 이해됐습니까? 왜? 유리함수 모양은 특징이 정해졌습니다. 알았어? 포인트만 찍어 놓으면 4분면이 있을 거니까 1, 3 아니면 2, 4로 그리면 된다는 거지. 굳이 안 그리고도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알겠나요? 꽤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됩니다. 이동, 평행이동, 역함수 이런 내용을 가지면 다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유리함수식 구하는 것은 딱 그대로 뭐만, 얘도 마찬가지로 뭐만 갖고 풀어? 포인트만 갖고 풀이면 식 세우면 됩니다. y는 x-1 마이너스 플러스 2 맞으시죠? 이해됩니까? 식? k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점, 이 점 k 가면 k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프의 성질, 뭐 치역, 최대값, 최소값,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자, 18번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18번. 자, 18번 5,1 보이네요? x가 5보다 크다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k는 양수인 그래프 1, 3, 4분면 쪽에 있고요.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아하, 수선의 발이 있어야 되니까 x축과 y축이 있어야겠네요. 점근선 x는 5 y는 1 그래프는 지금 5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얘가 P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X축에 수선을 그리고 Y축에 수선을 그렸다. 됐죠? 그랬을 때 PA 얘가 A고 얘가 B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이런 문제네. 그렇지? P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P가 움직이다 보면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지? 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5지요?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1이죠? 5,1이었으니까요. 5,1이었으니까. 맞죠? 이 길이는 5고 이 길이는 1이죠. 일단 6입니다. 최소값. 얘는 고정값이지. 그럼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의 합의 최소값만 묻는 거네. 근데 그래프 특징을 봤을 때 얘가 y는 x 대칭이니까 이쪽 점하고 이쪽 점은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값은 똑같겠다 이런 말이네.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다? 여기 있지 않을까 이거야. 이 되니? 안 그러면 두 군데 있겠지. 알았나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거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얼마나 했어? 루트 k, 루트 k라 했어요. 어디에서? 이 점에서 루트 k야. 이 실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p 좌표는 5에서 루트 5만큼, 1에서 루트 5만큼, 5 플러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됩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푸냐? 마찬가지로 P점을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어디로 바꿔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정해졌으니까 이 그래프를 뭘로 가라? 원형으로 갖고 가라. 원형으로 갖고 가라. y는 x분의 5를 가지고 나는 그릴 거야. 구할 거야.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라는 점은 P 다시라 쓰겠습니다. 이 점은 뭐 a, a분의 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점 잡아서 이게 지금 이제 x축, y축 원형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지금 a, a분의 5라 놓은 거야. 원형을. 그러면 두 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은 x좌표, y좌표 합이니까 a 플러스 a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뭐야? 아하, 양수 쪽이니까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요. 역수의 합.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 문제의 풀이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산수기 하니까 a랑 a분의 5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이 5가 돼서 이 a 값은 루트 5가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됐나요? 이 점이 루트 5고 이 점도 루트 5가 됐을 때 합의 최소값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알겠지? 자, 유리함수는 이 내용이 일단 아주 많은 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 이 부분 얘를 지워버릴게요. 이제 얘를 지워버리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거리는 얼마라고? 루트 K 찍고 루트 2배, 루트 K, 루트 2배, 루트 2K입니다. 거리도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 더 설명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프 위에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렇게 x축, y축으로 이 둘러싸인 넓이는 k가 되죠. k. 지금 여기 있는 문자들 몇 가지 없어 지금. k하고 지금 포인트밖에 없어. 주로 기울기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이 넓이는 k입니다. 맞죠? 이 점이 지금 a, a분의 k니까 얘랑 곱하면 k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넓이도 뭐가 돼? k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다 보면 요 부분이 겹쳤네. 두 개가.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게 됩니다. 맞으시죠? 알겠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되는 거 똑같이 가봅시다. 나온 김에 도형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린 것 같은 y는 x분의 4 위에서 1, 4분면, 3, 4분면 점 PQ를 잡아가지고 수선 그리고 CD 연결하는 육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그지? 느낌 가는 데는 있어. 일단은 뭐야? 이 넓이는 얼마고? 4고 이 넓이는 얼마고? 4고
맞죠? 그럴 필요 없고 얘하고 얘만 구해달라 하는 소리가 되겠고 알겠어? 느낌 가는 데는 얘랑 넓이가 최소화 되려면 P가 어디에 있으면 되겠어? Y는 X 위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알겠어요? 그럼 답을 찾을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이야. 실제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자, P가 A분의 4야. 그러면 이 B점이 지금 A분의 4고요. A점은 A가 되겠죠. 다음 Q점 잡을 때 좌표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넓이로 가야 되니까 길이로 적어보겠습니다. 길이로. 길이. 이 Q점은 원래 X좌표, Y좌표 이렇게 하지. 이 길이로 적으면 이 길이를 B라고 적고 이 길이는 그럼 뭐가 돼? B분의 4가 되나요? 길이로 적은 겁니다. 이 좌표랑 플러스 마이너스 좀 헷갈릴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쪽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쪽 넓이는 B, A분의 4를 곱하니까 B분의 A분의 2B가 되겠죠. 아래쪽 넓이, 이쪽 넓이는 B분의 2A가 되겠네. 원래 두 개 팔이 있었고 요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다 이런 말이네. 그러지? 이렇게 돼. 산술비였으면 여기 8, 얘는 1, 4에서 12가 되겠네요. 어떨 때? A분의 2B와 B분의 2A가 같았을 때 맞나요? 그러면 없어지고 B의 제곱하고 A 제곱이 같다. A와 B가 같은 점일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맞나요? A와 B가 같은 점. 이게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이제 같다 이 말이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도 같겠죠. 맞나요? Y는 X가 되나요? 안 되나요? 틀렸나? 틀리진 않았죠? A하고 B가 같다. A하고 B가 같다.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으면 멀리 가도 상관없나? 멀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A와 B가 같다는 말은 그렇지? 이 점은 그렇진 않네요. 이 점과 이 점의 관계의 문제네.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 현재 문제에서는 그리웠다는 것은 여기가 좌표하고 이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알았어요? 보이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4,3점 Q를 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더니 CD가 났어. 자, P에서 수선의 발, Q에서 수선의 발 났더니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 됐다. 이 점이 원점인데 이렇게 정사각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니? P의 X좌표, Y좌표 똑같다는 말이겠죠? P가 A, A가 되고 Q는 B, B가 된다 이런 말이네. 집어넣으면 A 값 구하고 집어넣으면 B 값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원하는 B는 OP와 OQ니까 닮음이 하나 내라 A 대 B가 되겠네요. 그렇죠? 쉬운 문제네요. 안 보이니까 오케이. 다음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얘기 안 나온 게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꼭 등장시키는 게 역함수입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꼭 등장시키는 게 역함수야.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을 가질 조건, 이런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Y는 X라는 선이 등장을 시켜야겠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렇지? 뒤에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 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니까 구하는 방법을 빨리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역함수는 이런 거야. 우리는 뭐만 찾을 수도 있어? 포인트 갖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프가 얘가 대칭 이동시키면 요 곡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잖아. 대칭 이동시켜도 모양이 이렇게 됐겠지 지금.
똑같은 공률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K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나요? K값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변해? 포인트만 달라지네? 포인트만 달라지잖아. 원래 포인트가 얼마였어? P, Q였지? 뭐 돼? 역함수는 Q, P가 됩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X-P분의 K 플러스 Q에서 역함수는 X-Q분의 K 플러스 P. 요건 절대 안 까먹는 거야, 우리가. 절대 안 까먹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요건 까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잘 보세요. 식은 요 식보다는 일반형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지금 K X-P분의 QX-PQ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X-Q분의 PX-PQ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지? 얘가 지금 역함수야, 역함수. 알았지? 그런데 X 마이너스 PQ 플러스 K 마이너스 PQ 플러스 K 똑같네. 얘가 Q고 얘가 마이너스 P였는데 얘가 P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Q가 되네. 다시 말해서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네. 오케이? 아하,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의 역함수는 A하고 D는 바뀌지 않고요. 됐습니까? B하고 C가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더라. 얘는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알았어요? 이게 까먹으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연결시키는 거야. 알았나요? 두 개의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그게 XY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두 개 비교하고 다시 돌아와서 A, B, C를 구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니까 얘를 바로 외워달라 이 소리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얘하고 얘는 그대로 얘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가 반대가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어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몇 개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포인트 계속 강조했어요. 유리함수는 포인트만 잡고도 문제 많이 풀 수가 있다. 이 다음 내용이 이제는 뭐냐면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절대값 때문에 꺾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제 실제로. 자, 그래프는 지금 뭐만 잡으면 돼?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기는. 그런데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면 변화가 발생하면 꼭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절편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절편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절대값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점근선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또 포인트부터 움직여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그려볼까요? 막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 X축 Y축 점근선 그래프는 1, 4분면 3, 4분면. 자, 이 그래프야. 얘를 뭐 할 거야? 나는 절대값을 그릴 거야. 얘가 지금 y는 fx인데 나가 그릴 것은 y는 절대값 fx를 그릴 거야. 뭐부터 간다고? 포인트부터 이동시키자 이거지. 점근선의 교점부터 이동시키자.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되겠죠. x축 아래가 꺾어 올라가니까 포인트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 점근선과 갈라지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얘를 보면서 그래프는 지금 이쪽 왼쪽 아래에 있는 애가 지금 왼쪽 아래에 이렇게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말이야. 맞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 점근선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 돼. 점근선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라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나요? 됐습니까? 이 유리함수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문제.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유의 문제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자, 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 하십시오. 일단 질문해보세요. 한 3문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불러. 없어?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니? 136번. 또 129번. 자, 129번 해볼게요. 유리함수가 그 역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1은 3이고요. 뭐 하자는 소리입니까? F 인버스 1은 3이라 했으니까 F3은 1이라는 소리죠. F3은 1이니까 F3이 1이니까 F1은 뭡니까? 3분의 1이네. D가 A가 나오겠네요. 그러잖아. F 인버스 1은 3이니까 F3은 1이야. 합성함수 F3은 1이니까 F1은 3분의 1이야. 끝. 오케이? 아무 것도 아니잖아. 다음 두 번째 136번 보면 자, fx는 나왔고 gx는 나왔다는 것은 fgx는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지?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hx의 그래프입니다. hx인데 fx가 나왔네. 그렇지? 그럼 fgx가 유리함수 fx도 뭐 유리함수를 해봅시다. 자, f 일단 넣어볼게요. f 왼쪽 식을 구해보면 g를 넣었습니다. g를 넣었습니다. 계산 중입니다. 얘가 지금 hfx죠? 맞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fx가 식이 유리함수 형태잖아? 이 형태잖아?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2, 2x 플러스 1을 우리는 t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했던 거 치환. 식이 바로 보이면 풀 수 있겠지만 바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fx이 복잡해서네? 알았어요? 요놈을 어떻게 하면 돼? 2x 플러스 1은 tx 플러스 2t에서 식을 x로 정리해야 되니까 x는 t 마이너스 2분의 넘기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ht는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할 수 있겠지? 연산이야 연산. 다음 1등급 지금 유리함수 쪽에서 좀 많이 등장을 시키는 문제가 또 이런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143번 같은 문제. 143번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유리함수 직선. 아, 직선이 뭐야? 점점이 있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지금 선생님 포인트만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 문제는 그래프를 꼭 그리는 연습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리함수는 선생님이 포인트만 잡고 유리함수가 복잡하면 일단은 요것만 놔둬. 요것만 놔둬. 그래프 계속 그리다 보면 힘들어지니까.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하지 말고 일단 그리면 조금 이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알았나요? 여기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는데 이렇게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알았나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유리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50번? 자, 봅시다. 지금 그래프 위에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합니다.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놨을 때 지금 A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점 지금 A, A분의 1. 그래서 요놈에서 요놈 직선 이렇게 있게 되면 삼각형이 두 개 나올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순서는 이렇습니다. A점하고 B점인데
물론 B점이 A로 표현이 됐지만 A로 표현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을 구하면 이 점 나오고 이 점 나오고 이 점은 나와 있고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점들이 A로 돼 있어. 알았나요? 해볼까? 자, 2점. 자, 기울기 y는 기울기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1분의 a분의 a 플러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그러면 y절편은 a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조심할 것은 부호입니다. 음수입니다. 음수에 B를 가면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해. 여기다 x절편 구하면 P 구하면 y에다 0을 넣으면 x는 넘기고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 점은 a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점은 현재 a고요. 맞나요? 문제 더 풀 수 있습니다. 식이 a로 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이차 함수 아니면 상수기하 이렇게 나오겠죠. 알았나요? 자, 유리함수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야. 좀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고요. 자, 무리함수는 지금 몇 번까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몇 월이야? 화요일이야. 이전. 숙제는 무리함수 전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 돼. 61번까지만 내줄게요. 61번에 유리함수 하라고 지금 시간 준 거야. 나는 좀 한다 싶은 사람은 무리함수까지 하세요. 다음 시간에 아마 무리함수 설명하면서 문제 아마 풀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죠? 여긴 좀 쉽게 넘어가야 돼. 유리 무리는.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시간 많이 걸릴 거니까. 됐어요? 마무리할게요.